안녕하세요. 오늘은 81회 사주산 장명쉼터 12번째 작은 제목으로는 자, 뭐라고 부르니까 장명육친을 사주 명리에서는 우리가 육친 잘 아시죠? 육친 관계 명칭 식신상관 무슨 뭐 비견겁재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정인, 편인 이렇게 했는데 이 장명, 구궁성명학에서 장명에도 육친이 있어요. 그래서 육친이 있는데 이게 사주와 똑같이 명칭이 되어 있질 않아서 오늘은 특별히 장명에서 부르는 명칭의 어떤 그 다른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주 명리에서 우리가 식신상관이라고 보통 하죠. 이거를 장명에서는 선이라고 그래요, 선. 근데 이게 뭐 전혀 다른 건 아니고, 식신상관이라는 말도 여명에서는 이게 자식이잖아요, 자식. 그죠? 혹은 뭐, 부하, 뭐, 후배,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래서 이 손이라는 거는 그렇게 뭐, 낯선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명칭만 좀 다르는데 내용은 거의 흡사해요. 사주 명리에서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장명에서는 손 혹은 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손은 자식이며 제자, 손 아랫사람 이거는 같은 개념이죠. 정치인은 유권자 조금 폭넓게 해석을 하면은 심리적이고 좀 추상적인 거죠. 지혜와 꾀 혹은 요령. 자, 이제 부가 떠 있지 않고 손자, 이 자가 많으면 그때는 부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보면은 지금 부가 떠 있네, 이렇게. 요 부가 없고, 부가 떠 있지 않고 이 손자가, 여기에 혹시 손자가 많이 있을 때는 그때는 또 부로 본다는 거예요. 사주 명리학에서는 정인, 편인이라고 하는 것을 장명에서는 이제 부라고 그래요, 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부는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죠. 뭐 그렇게 보면 여기서 우리가 정인, 편인에서는 어머니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총칭으로 얘기하면 부모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인, 편인을 장명에서 이제 부라고 하는데, 부친이나 공부, 학문, 손의 사람, 조상, 고향. 자, 요런 면에서는, 요렇게 생각하는 요런 거는 사주 명리학에서는 연지에 해당되는 거죠. 조상, 고향. 그 다음에 정제, 편제. 사주 명리학에서 정제, 편제라고 할 때 장명에서는 똑같아요. 이때는 재라고 그래. 자, 남자한테 재는 재물과 아내, 애인, 어머니.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남자 사주에서 어머니도 장명에서는 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명에서 재물, 시댁. 이건 뭐 똑같아요. 사주 명리하고. 어머니는 이때는 또 부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부. 즉, 부모로 본다. 그 다음에 편관과 정관. 사주명리에서 편관과 정관은 장명에서 똑같이 관이라고 그래. 통칭 그냥 관. 남자는 직장, 명예. 근데 이 관이 많을 때 이거는 어떤 살작용을 한다. 이건 뭐 잘 알고 계시죠? 사주명리에서도 편관, 정관이 두자, 세자 이상이 되면 편관, 살로 보는데 특히 사주에서는 식신상관이 없을 때 이것을 우리가 살로 본다는 거, 칠살로. 자, 이 여자에서는 직장, 남편, 애인. 그 다음에 비견겁제는
장명에선 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거는, 자, 이 형이란 말이 낯설죠? 그 다음에 이 손이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부란 말. 하나, 둘, 세 개만 낯설고 나머지는 같아요. 비견겁제. 사조명리학에서 비견겁제를 장명에서는 형이라고 부른다. 요 형도 헷갈릴 수 있죠. 우리가 형이라고 보통 나보다 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형제, 친구, 동료 이렇게 비견겁제. 그야말로 요거는 비견겁제 개념이죠. 동료, 동업자, 친구, 나와 레벨이 같은. 자, 그래서 이제 장명에서는 형이라고 부르는데 내용은 형제, 친구, 동료다. 그런데 자, 이 형제, 친구, 동료가 많다. 쉽게 해서 비견겁제가 많은 경우는 똑같아요. 경쟁자, 쟁탈자. 이건 겁제 개념이죠, 겁제. 겁제 개념. 쟁탈자, 이렇게. 많을 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의 이름을 놓고 봤을 때, 요거는 어떤 걸 나타내냐면, 이 주역에서 나오는 요게 육수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섯 가지의 상상의 동물이죠. 등사, 백호, 현무, 청룡, 주작, 굿이 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연주를 기준으로 연주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는 오행을 나타내요. 오행. 여기서 이제 발음 오행이죠. 발음 오행. 혹은 음령 오행이라고도 하죠. 오행. 발음 오행. 즉, 여기에 보면은, 여기 도예요, 도. 요거는 창, 요건 란. 그럼 요 도는 화죠, 화. 화 보면은,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이죠. 그러니까 요 디귿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 화. 그 다음에 도하고 받침이 없죠. 요럴 땐 이렇게 받침이 없는 거 표시해요. 그 다음에 창에서 보면은, 요 시옷은 지읒, 치읒해서 금이고, 동그라미, 요거 이응, 요걸 주음, 요걸 종음이라고 그러죠. 받침이 있는 경우, 요런 경우 우리가 토라고 그래요, 토. 이응이니까. 여기는 란하고, 리을하고, 니은이니까, 화. 그 다음에, 일단 요렇게 오행을 적은 다음에, 연주, 연지죠. 연지. 자, 연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금이죠. 금. 요 금을 기준으로 해서 화. 사주명리에서는 일간을 기준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간 기준에서 옆에 어떤 오행이 있냐에 따라서 육신이 정해지죠. 여기는 연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연지가 유면, 금이면 화를 만났어. 즉, 나를 극하죠. 요때는 이제 관이라 하는 거예요. 화를 만났어요. 여기는 없으니까. 네. 그 다음에, 자, 같은 금을 만났죠. 같은 금, 비견겁제죠. 요때는 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금 입장에서 토를 만나. 나를 생해주죠. 나를 생해다. 인성이죠, 인성. 여기 부예요. 여기 부라고 써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자, 금 입장에서 화를 만났어. 이건 관이죠? 관, 이렇게.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6마리 상상의 동물, 육수를 적을 때, 연주에서 연간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기토예요. 한 번 더 적으면은 갑을병정, 무기, 경신, 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갑을은 묶어서 이게 청룡이에요. 병은 묶어서 주작.
자, 여기만 달라. 무토는 구진, 기토는 등사, 경과시는 요걸 우리가 백호라고 그래요. 백호. 임계를 현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그럼 요 기토죠, 기토. 그럼 기토가 여기에 있죠. 기토가 여기. 그러면 등사. 자, 요걸 연간이 기토니까 등사부터 적기 시작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등사 다음에 백호죠. 백호. 그 다음에 현무. 돌아가서 청룡, 주작, 구진. 요렇게 육수를 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주역에서 어떤 우리 육친 관계를 우리가 뽑아 본다는 거예요. 이 사주에서 보면은 병화일간이니까 여자 사주에서 병화일간에서 관은 수죠, 수. 수는 여기 좀 드러나는 게 없죠. 물론 여기 지장간에 임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병임충이 되죠. 임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지지에 깔려있는 기운은 약하다고 봤을 때 지금 여기에 무간사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지장간은 좀 무시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남자 복이 없겠다. 혹은 남자하고 인연이 없겠다. 남자다운 남자를 못 만난다. 남자로부터 애틋한 사랑을 받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이름에서 보면요. 관이 하나, 둘, 세 글자가 있죠. 지금 이제 관이 많잖아요. 관이 세 자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사론잡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여기는 그 안 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주 자체로 보면 사주 자체는 최고, 요 이름은 우리가 용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이 세 개 있잖아. 그래서 이분은 결혼을 3번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주명리에선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름에서 요 육친에서의 관이 이렇게 많이 떠 있으면 일부종사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 기막힌 장명에서 보시면 이 9자리 성명학에서 이 기막힌 장명으로 보면은 사주에서 안 나와 있는 것이 이 이름에서 육친을 찾을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요 예를 적어 놓은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육수 적는 거는 처음에 이렇게 그 칠판에 적어 놓고 설명했을 때 관심 있게 이렇게 보지 않으신 분들은 저거 뭐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 이게 어디에서 나왔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이런 원리예요. 일단은 상상의 동물 6개, 청룡, 주작, 구진, 등사, 백호, 현무인데, 요 배열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연간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이제 적어 들어가는데, 위에서 밑으로 적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이렇게 적어 올라간다는 거야. 기토가 여기 등사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등사를 맨 밑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가면 돼요. 등사 다음에 백호, 현무죠? 백호, 현무. 그 다음에 끝났으니까 맨 앞으로 가죠? 청룡, 주작, 구진. 요렇게 적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 명리학에서 떠있지 않는 육친을 장명에서 육신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그 작용력이 일어난다. 그것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주 하나를, 장명을 하나를 이제부터 한번 적어 놓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주는 하나 더 보시면 조금 이제 낯익으실 겁니다. 자, 이름이 금, 칠.
나이 조금 드신 분들은 낯설은 것 같죠? 아니, 요 낯익은 것 같죠? 여기는 금, 실. 9핵, 16핵, 14핵. 자,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정류생이에요. 정류생. 띠가 닭띠예요. 띠가 닭띠. 정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강씨니까, 목, 동그라미니까 토, 금이니까 목, 이응이니까 수, 실이니까 금, 실, 리을이니까 화. 그러면, 자, 요 금을 기준으로 해서 육친을 정한다 그랬죠? 금국목이죠. 이때는 이제 재가 되겠죠, 재. 그 다음에 토는, 자, 토가 금을 생해지죠. 나를 생해지니까 부. 그 다음에 목이니까 다시 재. 그 다음에 수니까 내가 행해주는 거죠. 손. 같은 금이니까 형. 화는 나를 극하죠. 이건 이제 관. 자, 요렇게 된 사주예요. 그럼 이거를 때, 여기가 정화죠, 정화. 이제 지워졌는데, 아까 보면 병화하고 정화는, 육수가 주작이라고 하죠, 주작. 그러니까 주작이 맨 밑에서 시작해요. 주작, 구진, 등사, 백호, 현모, 청룡,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6가지 상상의 동물은 우선 쉽게 설명 우선 하면은, 자, 좋은 길작용하는 거는 이게 청룡, 그 다음에 주작, 등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청룡재라는 건 돈이 좀 있다는 거예요, 돈. 청룡재. 아니면 시댁에 돈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서 이 손은 부와, 즉, 아랫사람 덕이 있다. 아랫사람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주작에서 또 관이죠. 명예를 가지고 올 수 있고,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편리하게 이 통변, 장명을 어떤 해설할 때 사주를 안 보고 해도요,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나와요, 아웃라인이. 그럼 이 사주에서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이 기막힌 장명에서 보는 성장명법에서 이제 유일하게 장명법 중에서 공망을 보는 거예요. 자, 정유면은 공망이 뭐죠? 진사죠, 진사. 박 선생님, 진사 맞아요? 자, 진사하니까 5하고 4번이에요. 자, 요게 이제 선천수라고, 여기 선천수. 요건 이제 후천수라고 그러는데, 자, 플러스 1에서 10, 25, 이렇게 해서 30, 23, 전체 선천수 3글자를 다 하면 39, 15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 5라는 거는 이 선천수에 5가 있을 때 공망이고 4는 선천수나 후천수 어디에 있든지 있으면 공망이에요. 이게 여기에 지금 공망이죠. 4가. 그 다음에 명리에서 시간에 임수나 계수가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절로공망이라고 배웠죠. 그걸 또 스스로 공망이라고 얘기도 해요. 자, 이런 경우 보세요. 이것도 공망, 여기도 공망, 여기도 공망, 여기도 공망. 자, 이 공망, 즉 9하고 10이 공망인데 이 명리나 이 장명에서 혹은 우리 일생생활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꼭 예외가 있어요. 예외. 자, 이 9 중에서 29하고 39는 또 공망에서 자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39는
여자 이름에서는 삼부이별이라고 그래요. 삼부이별. 삼부이별 무슨 뜻이에요? 예? 삼부이별이라는 거는 남자 셋을 이별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혼을 3번, 4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대신, 그러니까 여자다운, 여장부다운 어떤 기질. 그 남자를 어떻게 보면 제치고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요소라고 보시면 돼. 이 39가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요 자세한 수리에 대한 해설은 나중에 이제 시간 날 때 하고, 이 장명법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가는지, 그거를 제가 이렇게 익숙해지도록 조금씩 이렇게 한번 써 드리는 거예요. 다른 장명법에서는 없는 공망을 여기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공망을 보여드린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육친이 사주에서 부르는 것과 장명에서 부르는 것이 좀 다른 게 있어서 뭐라고 부르니까 장명 육친을 이렇게 이제 소 제목을 한번 지어봤는데 지금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인성을 장명에서는 부라고 하고 비견겁제를 형이라고 하고 식신상관을 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사주에서는 똑같아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명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우패로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쌤이었고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